이번에는 생활 속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어렸을 때 치아 건강 관리를 좀 소홀하게 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음식을 먹거나 또 심하면 대화를 할 때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올바른 식습관과 건강한 치아 관리 습관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 시간에는 한림대 성심병원 소아치과 오소희 교수와 함께 아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치아 건강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렸을 때부터 이 단 거, 그리고 뭐 설탕 많이 들어간 이런 것들 먹으면은 이를 잘 닦아야 된다, 어른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치아 충치가 생기는 것 예방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우선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만 6세에서 7세 전후로 영구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충치 예방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어린이 구강 건강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올바른 식습관과 칫솔질 방법을 통해서 치아를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칫솔질 방법 333 법칙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음식을 먹고 나면 칫솔질은 하루에 3번 이상, 식후에 3분 이내, 닦을 때는 3분 이상 닦아야 하며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칫솔질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갖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가능한 일일 음식물 섭취 횟수를 3회의 식사로 제한하고요. 되도록 간식은 먹지 않는 게 좋겠죠. 단백질과 칼슘이 많이 함유된 육류나 우유와 같은 보호식품을 먹고 사탕이나 과자 같이 부착성이 높은 식품의 섭취는 좋지 않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와 같은 식품을 많이 먹어야 하겠고요. 이러한 음식 안에는 섬유소가 풍부하여 식품에 의한 자정작용을 극대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치과에는 3개월 내지 6개월 간격으로 가셔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게 좋겠고요. 특히 어린 친구들은 영구치 어금니가 씹는 면이 많이 울퉁불퉁하여 썩기 쉬우므로 그 홈을 미리 메워주는 실런트 치료를 받고 또 정기적으로 불소를 도포해서 충치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충치 예방법 잠깐 짚어봤는데요. 사실 전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빠질 이니까 충치가 생겨도 치료를 좀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과연 어떨까요? 우선 유치, 전니라고도 하는데요. 일단 말을 배울 때 발음이 제대로 나오도록 도와주고요. 얼굴의 성장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니 관리는 영구치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데요. 어차피 빠질 치아라고 해서 충치가 있는 전니를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나중에 나올 영구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전니 밑에는 영구치에 싹이 자라고 있는데요. 전니가 많이 썩어서 염증이 생기면 숨어있는 영구치에까지 영향을 미쳐 그 모양이 이상해지거나 반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전니의 충치는 그대로 두면 영구치가 삐뚤어지는 덧니가 되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충치를 오래 방치해두면 전니를 일찍 빼주게 되거나 또 이 사이가 심하게 썩으면 앞뒤 치아들이 그 공간으로 쓰러지게 되고 결국 영구치가 제 자리를 찾지 못해 삐뚤어지는 부정교합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이게 쓸모가 있는 거네요. 유치가 뭐 그냥 빠져나갈 거라서 대충 신경 써서는 안 될 것 같고. 자, 간혹 이 아이들이 치아가 빠지고 나서 이 앞니 같은 경우 이게 새로 영구치가 날 때 좀 삐뚤삐뚤하게 나거나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선 앞니를 갈기 시작하는 나이가 보통 만 6세에서 7세 정도 되는데요. 아래 앞니의 경우 전니가 흔들리지도 않는데 그 안에서 이미 영구치가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구치가 나오는 경로를 볼 때 정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치과에 가셔서 전니를 뽑아주면 혀의 운동과 뼈의 성장으로 영구치가 정상 위치로 오게 됩니다. 네. 또 위의 앞니는 처음 나오기 시작할 때에는 벌어져서 나오는 것이 정상이고요. 옆에 치아가 나오면서 조금씩 밀어주면서 서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하지만 그 벌어진 양이 너무 심하다면 저희가 2가지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앞니 사이에 이가 하나 더 있는 과잉치의 경우가 있고요. 2번째는 윗입술과 입 천장을 연결하는 인대인 순소대가 너무 두껍고 짧은 경우입니다. 2경우 모두 치과에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셔야겠습니다. 특히 과잉치의 경우 별다른 이상이 없더라도 영구치가 제대로 나는 것을 방해하고 또 인접 치아에까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오랫동안 놔두면 물혹을 형성할 수 있어서 제때 발치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네, 사실 종종 어금니나 송곳니는 잘 나는데 앞니가 유독 안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뭔가 치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일단 모든 치아가 나왔는데 특정한 치아만 나지 않는 경우를 매복치라고 합니다. 가장 매복이 많이 되는 경우가 앞니와 송곳니인데요. 예. 원인으로는 물혹이나 과잉치 치아종 때문에 이가 나지 못하도록 방해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치아 위치가 정상 위치에서 벗어나 다른 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치아의 뿌리 성장에 이상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치료 방법으로는 이가 나오지 못하는 특별한 원인이 있다면 먼저 원인을 제거해야 하겠고요. 또 연구치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교정 치료 등을 동반하여 치료받으셔야겠습니다. 또 지금 치아가 잘 나오는 건지 아니면 매복을 의심해야 하는지는 한쪽 치아가 나온 지 6개월 이상 지나도 반대편 치아가 나지 않는다면 치과에 내원하셔서 병적 상태가 아닌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워낙 활동 양이 많다 보니까 또 넘어져서 어디 깨지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해서 이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아이들 울죠, 부모님들 당황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일단 아이들의 경우는 넘어지거나 이제 부딪혀서 치아가 다치는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예. 치아가 깨진 경우는 그 범위가 작다면 치아색이 나는 재료를 이용하여 치아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범위하게 깨지거나 신경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신경치료가 먼저 시행돼야 하겠고요. 그 후에 보철적인 수복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깨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넘어져서 치아가 아예 빠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때에는 영구치의 경우 되도록 빨리 심어야 합니다. 다시 심은 치아는 움직이지 않도록 주변 치아들과 연결하여 일정 기간 철사와 레진으로 고정합니다. 네. 그 후 신경치료가 필요한지 장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치아가 빠지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되도록 30분 이내에 빨리 심는 게 좋고 또한 빠진 치아를 가지고 치과에 오실 때에는 식염수나 차가운 우유에 담아 오는 게 좋습니다. 휴지 등에 싸서 건조한 상태로 가지고 오시는 것은 피해야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외상으로 인한 손상을 막기 위해서 운동할 때나 자전거 등을 탈 때 마우스가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마우스가드 꼭 끼고 해야 될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사실 교정 많이 하잖아요. 조기에 교정을 해서 치아를 고르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럴 때 조기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린이와 이제 청소년기에 교정 치료를 많이 받으시는데요. 이때 교정 치료에서는 치열의 성장 발육을 지켜보면서 선천적이나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부정교합을 예방하고 조기에 차단하여 바람직한 영구치열기 교합에 이르게 하는 걸 일단 목적으로 합니다. 저희 이제 교정 시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우선 턱 성장에 문제가 없고 단지 치아 배열만 가지런하게 하는 치아 교정은 영구치가 모두 나온 뒤 만 11세에서 12세 정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하지만 턱 성장에 문제가 있는 주걱턱이나 입이 돌출된 경우 또 얼굴이 비대칭인 경우는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에 좀 일찍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턱뼈는 만 6세부터 시작해서 사춘기 최대 성장기인 만 11세나 12세까지 급격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예. 이러한 시기에 성장이 많이 된 부분은 성장을 억제해주고 또 성장이 필요한 부분은 성장을 촉진해서 조화로운 턱 성장을 유도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른 치료와 마찬가지로 어린이 교정에서도 모든 부정교합을 해결하거나 또 모든 어린이가 이상적인 교합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유전성 요인이 강한 경우나 어린이 성장을 정확히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어린 시절 조기 교정 치료는 최종적인 영구치열기 교합을 향상시키고요. 성장기 도중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부정교합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과를 좀 정기적으로 가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충치도 확인을 하고 부정교합은 아닌지 확인을 해서 일찍 손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와 함께 이 아이들이 발음이 불분명해서 고민인 분들 많거든요. 이럴 때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저희의 혀를 보면 혀의 아래쪽에 혀와 구강제를 연결해주는 인대가 존재하는데요. 이것을 설소대라고 부릅니다. 네.
설소대가 너무 짧거나 혀 끝에 붙어 있는 경우 혀의 움직임을 제한하게 되어 이로 인해 혀를 입 밖으로 잘 내밀지 못하고 내밀었을 때 또한 끝이 갈라지는 W 형태가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설소대가 짧더라도 발음에 문제가 없거나 부정교합이 아니라면 수술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발음상 문제가 있다면 만 5세 이전에 수술을 받을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나 발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술 후에도 충분한 혀 운동이 필요하고 언어 치료나 가정에서 올바른 발음 연습을 하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갈이를 어른들도 하지만 아이들이 할 경우는 더 걱정이 되거든요. 치아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럴 때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이갈이의 경우에 있어서 뚜렷하게 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교합 이상이나 정서적인 스트레스 등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또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특히 어린 아이들에서 이갈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이갈이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또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갈이가 심할 때는 이갈이 차단 장치를 끼게 되는데요. 이 장치는 자는 동안 이갈이로부터 치아를 보호하고 턱 주변 근육의 긴장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아이 두신 부모님들 많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소아치과 오소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